다음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는 연강수량 500mm 미만을 건조기후라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분포하고 있는 곳이 저위도의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열대기후, 세계의 기후 구분 얘기할 때 적도 부분이 열대, 그 위에 건조기후라고 했죠. 그 다음이 온대고, 그래서 위도 20도 30도 사이, 온대기후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요. 열대기후랑 온대기후 사이에 건조기후가 나타나는데, 그 건조기후가 나타나니까 여기 사막이 있어요. 이거를 저위도 사막이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고위도에도 사막이 있어요. 이거는 내륙에 있으면, 바다로부터 바닷가 가까이 있으면 습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커다란 대륙의 가운데 있으면 비가 수증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비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몽골의 고비 사막이에요. 고위도에 있는 사막.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분포가 저위도 사막의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루발할리 사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 되겠고, 이쪽이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것도 뭐 장화처럼 생겼죠. 신발처럼 생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루발할리 사막, 여기가 사하라 사막, 그리고 이쪽이 다 몽골 사막이 되는 거예요. 고비 사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남반구에도 여기도 딱 봐도 그냥 사막이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내륙에도 사막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위도의 사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용을 돌아오면, 자연 특징은 건조기후가 다 사막만 있는 건 아니에요. 키가 작은 풀이 자라는 초원도 있어요. 사바나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열대기후 설명할 때 키가 큰 풀, 그리고 키가 작은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나무는 없고 키가 작은 풀만 자라는데, 비가 사막보다 조금 더 많이 오는 그 기후가 이제 스텝 기후라고 따로 있어요. 나중에 가면 배울 텐데, 고3 되면. 그래서 비가 아예 안 오는 곳 사막, 비가 조금 오는 곳 초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 이 두 개의 특성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사막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아시스에서 물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야자수를 기르는데, 그 야자수의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게 대추야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농업을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멀리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기도 해요. 물 끌어오는 걸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물 끌어와서 농사 짓는 관계 농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지대는 키가 작은 풀이 자라는데, 비가 적게 내리니까 작물을 기를 수는 없어요. 그 조금 자라는 풀들을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게 유목이죠. 풀 뜯어먹고 가축들 데리고 또 이동하는 거죠. 풀 다 먹으면 이동해서 뜯어먹고 먹이고 또 뜯어먹고 먹이고. 그러니까 유목하는 사람들은 정책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원지대에도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관계 농업을 할 수 있어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가까운데 물이 공급되는 곳이 있다면. 이게 자연 특징이 되겠고, 인간 생활에서 농업은 주로 대추야자를 재배를 합니다. 대추야자가 우리나라 대추보다 더 크고 더 달아요. 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밀을 먹어요. 그래서 관계농업이나 오아시스 농업으로 물을 끌어와서 밀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그 형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아시스 농업, 관계농업. 근데 이 관계농업을 물을 끌어와야 된다 그랬죠.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카나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엔 당연히 없는 거죠. 이 카나트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오아시스 농업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카나트의 모습인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수로를 뻥 뚫어두는 거야. 그리고 지하로 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지하로 물을 흐르게 해야지 증발량이, 사막은 건조하니까 증발이 안 돼가지고 그 지하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한 곳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흙무더기 같이 돼 있는 데가 여기다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러다 쓰는 거예요. 그 단면들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건조기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긴 산지가 있어. 산지가 있으면 산에 있던 눈 같은 게, 여기는 건조기후가 아니니까 해발고도가 아주 높으면 거기에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만년설이 녹고, 또는 바람이 산을 넘다가 비를 뿌리는데 그걸 지형성 강수라고 불러요. 그 지형성 강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돼서 땅속으로만 흘러가요. 땅 위로는 못 흘러. 왜냐하면 증발해서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땅속에다 터널을 뚫고 여기다 이렇게 똥똥 우물을 파가지고 이 물을 끌어 쓰는 걸 카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흘러가면 물이 없는 지역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하수를 끌어오고 여기 중간중간 우물을 뚫어 놓는 거예요. 카나트.
다음에 가옥의 구조를 보면 흙벽돌집,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흙으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고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을 뾰족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평평하게 해놓습니다. 방금 요 사진에 있었죠. 요거예요, 요거. 요게 건조기후 지역의 가옥의 특징. 창이 굉장히 작죠. 왜냐면 빛이 들어오면 더우니까. 그리고 사막기후 지역의 모래바람이 들어오면 잘 때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작게 내는 거고, 아까 유목생활 한다고 했죠. 유목생활 하는 곳은 텐트를 쳐야 돼. 우리나라 말로 텐트죠.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동식 가옥이에요. 이거를 게르라고 부릅니다. 게르. 그리고 유목할 때는 물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동물, 양이나 염소 같은 걸 길러요. 그래서 이게 건조기후 지역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냉대기후 나가겠습니다. 냉대기후는 열대기후나 온대기후보다 내용이 작죠. 할만합니다.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것은 온대기후보다 더 위쪽, 아까 온대기후가 위도 30에서 40 그 부근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냉대기후가 나타나요. 냉대기후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러시아나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고요. 자연 특징으로는 러시아에는 시베리아, 요거 아닙니다. 시베리아에 굉장히 침엽수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침엽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침엽수가 쫙 펼쳐져 있는 거,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죠. 침엽수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침엽수가 집단적으로 많이 이렇게 모여서 자라는 걸 우리가 타이가 지대라고 불러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타이가 지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냉대기후의 큰 특징은 냉대기후가 1년 내내 추운 게 아니에요. 여름에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더운 데도 있어요. 여름의 기온이 굉장히 높고 겨울에는 추워. 사계절이 안 나타나는 거지, 여름과 겨울의 차이는 굉장히 뚜렷한 게 냉대기후라서 연교차가 커요. 그래서 쌤이 아들이랑 본 만화 중에 굉장히 좋아했던 게 마샤와 곰이라는 러시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쌤이 참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잘 표현이 돼요. 다음에 인간 생활은, 냉대기후는 아까 타이가지대, 침엽수, 나무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집은 통나무 집이죠. 나무가 많은데. 전통 사회예요. 현대 사회는 아파트 뭐 짓고 그래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폐쇄적으로 짓는다. 추우니까 모여 있어야지 안 춥겠죠. 그리고 임업이 발달돼 있다. 임업은 나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걸 임업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 침엽수림들은 나무의 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종이, 펄프 만든다 그래요. 휴지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랑 휴지의 원료. 그래서 임업이 발달되어 있고 추우니까 털어서 뭐 가지고 입는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기후와 냉대기후보다 조금 많죠. 봅시다. 한대기후가 분포하고 있는 곳은 위도 6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이거나 또는 극지방, 북극, 남극 말하는 거고, 그 북극, 남극의 주변 지역이에요. 그래서 분포하고 있는 곳이 북극, 남극. 그리고 여기서 퀴즈! 북극에는 땅이 있다 없다? 없죠. 북극은 대륙이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 북극과 남극 주변, 그리고 북극해 연안, 북극은 바다예요. 북극해 연안, 러시아가 해당이 되겠죠. 캐나다랑. 그리고 알래스카, 이거는 대륙 자체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캐나다 옆에 있지만 이 알래스카의 소유는 미국이죠. 그리고 그린란드, 여기가 이제 한대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고, 자연 특징은 무수목기후라 그랬죠. 나무가 자라기 어려워요. 대신에 이끼류가 자랍니다. 이끼류가. 그래서 이 이끼류를 기르기 위해서 이끼류를 뜯어먹는 술록을 유목하기도 해요. 그 술록, 겨울왕국에 나오는 개 있죠. 이게 뿔 달린 애, 사슴같이 생긴 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걔가 술록이에요. 술록. 사슴이 아니라.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백야 현상, 흑야 현상, 다른 말로 극야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름에 1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재로 한 영화도 있는데 쌤이 소개해 줄게요. 그렇게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을 백야 현상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북극 쪽에서 백야 현상이 나타났어. 그럼 남반구 쪽, 남극 주변에서는 흑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예요. 남반구 쪽, 남극 쪽에 백야가 나타나면 이제 북극 쪽에는 흑야, 극야 현상이 나타나요. 기억해 두시고, 위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인간 생활에서는
먹는 게 생선 훈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주로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훈제시켰다가 먹어요. 왜 훈제시키느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훈제시켜서 먹고 그 맛도 좋아지고, 그리고 날고기를 섭취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물고기 사냥을 하는데 고래랑 물범 이런 걸 잡는데 그대로 먹기도 해요. 그 이유가 이 지역에서는 과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지 못하면 괴혈병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섭취하기 위해서 날고기를 그대로 섭취하는 식문화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람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생활에서 가죽, 털옷, 추우니까 이런 거 입는 거죠. 밍크 코트에 그 밍크 이런 게 다 이쪽이죠. 한대기후. 그리고 가옥 구조로는 이글루 많이 봤을 텐데, 이글루는 1년 내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사냥 나갔다가 임시로 자는 집이에요. 임시가옥. 얼음으로 잠시 눈폭풍 같은 거 피할 때, 차가운 바람을 피할 때 임시적으로 쓰는 가옥이지 거기서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데는 고상가옥이에요. 여기도 고상가옥인데 열대기후처럼 뭐 그런 고상가옥이 아니라, 선생님이 찾아놨는데 여기에 보면 요런 고상가옥이에요. 현대식 가옥인데 옛날에는 사람이 못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 냉대기후 쪽 끝부분에 살다가 사냥하러 나갈 때 이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한 건데, 한대기후 쪽으로. 지금은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짓는 이유가 요 밑에가 다 얼음이에요. 한대기후 지역이 얼음이니까 집을 땅바닥에 붙여서 지으면 난방할 때 그 열이 땅으로 전달돼서 얼음이 녹아서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집에 있는 열이 바닥으로 전달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집을 높여 지어요. 이거를 그래서 바닥이 높여졌으니까 고상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열대기후와 목적이 다르죠. 한대기후 지역에 나타나는 고상가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대기후에 대한 내용도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기후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씩 다 살펴봤어요. 교과서로는 굉장히 짧은 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보면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내용은 따로 이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